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과 그리고 구독자님 항상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으로 만들어진 투자 분석 영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 내용과 또 스케줄 내용 정리, 그리고 개인 소신 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스케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4월 중순까지 왔죠. 사이프레스 메인넷 하드포크가 있고요. 헬리움 솔라나 마이그레이션 진행, 그리고 마블에스 모드의 마블 런칭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19일날. 그리고 드디어 도지데이, 지금 뭐 트위터에서 뱅크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25일 진리카 EVM 호환성 메인넷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5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라이도, 이제 ST 이더에 따른 인출 부분에 따른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더의 지금 상황이 인출권은 그렇게 뭐 심한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라이도에서 이제 얼마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인지 이거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에 메인넷 업그레이드 라이도, 그리고 블러 시즌2 에어드랍, 칠리즈 2.0 스포츠 토큰 블록체인 출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황 스케줄 한번 본다라고 하면요. 보게 되면 17일 별거 없고요. 18일 별거 없고요. 네, 그냥 뭐 있어봐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심사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이제 반독점 그것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일 베이지북 공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위메이드에서 윈드러너 서비스 종료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21일 내용에서 애플TV 쪽에서 영화 한 편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서는 19일 빼놓고는 뭐 큰 내용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말 부분으로 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잘 되길 뭐 바랄 뿐이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제 화두는 이 BOJ 쪽에서 정말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고수할 거냐 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가상자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가 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47%가 급등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피해 규모이겠죠. 예.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피해액 자체가 3조 원을 찍고 1조 원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반에서 3조 원 규모면 어마무지하게 큰 겁니다. 예. 그리고 1조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진짜 피해 규모는 되게 웃긴 게,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만약에 불장이었으면 이 3조 원이 아니고 뭐 몇 조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뭐 메일을 보거나 내 개인 작업을 할 때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AI가 업데이트가 얼마나 이제 기술 진보가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를 유혹하거나 또 돈 관련 내용이다 라고 하면 그냥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당해요. 대부분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메일로 항상 테스팅을 합니다. 1년에 그런 외주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런 사칭 메일이나 스팸 메일 같은 거 하나 보내거든요. 너 열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인사 고과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해당에 있는 이제 뭐 팀 부장급이나 임원한테 그 해당에 있는 서베이 조사
해서 내리갈굼이 내려오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업 간의 부분에 따른 이제 그런 보안의 강도와 등급을 보고 이제 기밀 문서 같은 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채널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비트코인 이상의 고유한 온체 엔티티는 약 3만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실 그만큼 나오는 물량 좀 적다. 그리고 일주일간 97%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 아니고서야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0%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이 6% 16,000달러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었다. 언제까지 갖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작년에 사건 사고 터지고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있는 전체에 있는 비중 퍼센티지가 거의 과반수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거래소가 갖고 있는 물량에 그리고 기관과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물량 그리고 여기에서 또 코인 분신 물량, 채굴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 이렇게 합치면 실질적인 유통량은 적습니다. 더 적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개인 지갑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더 많이 올라갈 거야. 야, 더 많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에 있는 로망에 빠져 있는 거죠. 진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치고 내가 돈을 벌 생각을 있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주장에 어필할 수 있는 사업 구상 계획서나 또는 사업 구상에 있는 그런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법안 내용이 좀 웃겨요.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래. 이름은 참 이뻐. 네. 저는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정당하고 뭐 야당 뭐 색깔론 없습니다. 저는 중도예요. 근데 오로지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 기준점, 코인을 위한 내용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코인한테 별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진행 중 입법 예고 부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것도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국가적 입장과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약간 중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투자자쟁이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쟁이에서도 주식하는 애, 그리고 부동산 하는 애, 그리고 코인 하는 애 크게 나뉘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이제 규모적으로 나뉘어 본다고 하면 그러면 코인쟁이 입장이 조금 불리하긴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서도 팔을 나누면 주식쟁이와 부동산쟁이들은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 다 종소세 내고 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빠지냐? 그 종소세 기준으로 또 우리는 건보료도 내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둘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코인하는 쟁이들은 여기에서 일단 대상이 빠지죠. 2025년도가 되든 26년도가 됐던 간에 여기서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기타 속세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건보가 자연스럽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 싫어요 해도 코인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사람들 이 반대적인 쪽에서에 있는 내용을 에서 입소리가 나오겠고 대중들에 따른 입소리가 나오겠죠. 대중들에 있는 생각의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코인이. 그럼 여기가 당연히 세금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그래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은퇴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럼 정년 연장을 안 한다고 하면 세금에 있는 부담률이 국회 예산 법안 내용이 연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법안 내용 보면 제가 매번 보여드리잖아. 뭐 소득세 얼마, 뭔세 하는데 소득세가 대략 약 120조 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은퇴자 다 빼버려. 베이비붐 세대 부분이
다 빠진다고 칩시다. 마지막 끝물까지. 그러면 그게 충당금이 안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 조세 지금 마이너스이다라고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조세연구원이나 기재부 쪽에서 어디 돈 넣을 데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왜 돈이 잘 안 보일까요? 왜냐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세금을 계속 붙이면 우리가 빨리 여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동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해. 그러면 세금이 좀 적어야 내가 빨리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사회적 공동체 사회에서 부담 비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배트맨 형태에 있는 그런 고담 시티처럼 되는 겁니다. 칼부림 나하고 뭐 하겠죠. 예, 일단은 내 생계가 중요하니까 서로 잡아먹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최저 사회 보장에 있는 룰도 중요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철학에 무엇이 더 맞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권 대표, 권도영 대표, 이것도 계속 논란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김앤장한테 100억 원의 전용기를 주니까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4명을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의 돈은 최고이다. 이분도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돈 있으니 돈 지어주고 전용기 태워서 보내주니까 야 내가 국내법에서 받는 게 좋을까 해외에서 법안 맞는 게 더 때려 맞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많이 따져보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어마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했던 게 꽤 많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갖고 있는 거 테슬라 솔직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지만 이것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미국이 솔직히 직간접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이 퍼블릭 컴퍼니스에서도 기업 간에 갖고 있는 그 부분도 다 미국 쪽이지 않습니까? 다 국가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양은 미국이 제일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이거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다라는 시점이 6월 달에 이제 도래하니까 비트코인 언제 한 방에 다 던지진 않을 겁니다. 그 쪼개서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 건데 그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리고 어느 주기로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5만 7천 달러 정도 되는 이더리움 순유출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5월 달에 있는 라이도에서 풀렸을 때 얼마나 많이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디파이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EC 해리스 피어스에서 이제 수정헌법 제1조 회수한다라고 계속 이제 우리의 방어적인 발언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10년 안에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향후 10년에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가치가 20배 넘게 증가하라는 거 억제일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경제 성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간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되고 비트코인 그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만드라가 지난 10월에도 같은 주장을 또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누나가 대놓고 100만 달러 간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보고서도 내놓기도 했었죠. 네, 올 연초 정도, 연말인가 연초인가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페이에서 이제 이더를 구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제 거기에서도 호환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내용에서 18년도 때 자본 세탁 프로그램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해서 또 벌금을 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 것 같습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져 있는 이런 페이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계속해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라마다 비트코인에 있는 분명 프리미엄 차가 나중에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짱돌을 많이 골린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덤핑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유심하게 보셔서 또 프리미엄도 챙겨 먹고 또 그 수익률도 같이 더블로 챙겨 먹는 전략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거래소가 아직 안정화가 안 되었고 했지만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민간 거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아서 살아남았던 거래소들은 다시 대제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략도 언젠간 또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이낸스에서 이런 작업 좀 많이 했지만 그 바이낸스가 그거 좀 다 막혔기 때문에 또 그걸 대체해주는 거래소가 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신 발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까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진짜 내가 단타 트레이닝을 하려고 한다, 스캘핑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런 페이스메이커 애들도 필요하긴 해요.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매우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잘 들어보면 재미로 보는 영상은 전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재미로 보는 거 아닌 형태에서 이 사람하고 페이스메이커를 똑같이 맞추려고 한다 라고 하는 순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자료로 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면 이게 진짜 현실인 겁니다. 뭐 결혼 시장이 됐던 연애 시장이 됐던 간에 보게 되면 이걸로 딱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어요. 나의 돈의 가치와 돈의 무게는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50만원에서 600만원 기준점이 30대라고 하는 건 30세부터 39세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연봉 한 7천만원에서 6천만원 구간대를 만나고 싶다라고 만약에 소득 구간에 이 필터링을 하나만 넣는다라고 해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와 여기 합쳐봐야 어차피 7%에서 8% 정도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 8% 안에 맞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에 있는 큰 모수에서 몇 퍼센트를 제거를 한다라는 거죠. 92%를 제끼고 본다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내가 충분히 양보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양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한 15% 구간대까지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체 85%에 있는 구간대를 갖다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애든 결혼 시장이든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왜 이야기를 했냐? 마찬가지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여기만 들어와도 최상위 계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최상위 계층 부분에서 또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변질된 자료, 저는 이거 정확한 자료에 있는 출처, 국가 정부에서 나왔던 자료 출처 갖고 와갖고 뿌린 겁니다. 예, 그러니 이거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돈이 부족해요 하는 건 본인의 씀씀이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이 100만원 가치, 200만원의 가치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베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구간대라고 하면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내 돈의 소중함을 충분히 알겠죠. 그래도 이 감정적인 매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특히나 왜 제가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요즘 가장 핫한 카지노 드라마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우 형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빌드업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깔아둡니다. 재밌게 보이기 위해서 유머도 많이 던지면서 나랑 같이 좀 하자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고조화시키죠. 예, 그런 사람에 있는 그런 영상 매체를 많이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뇌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 DNA가 발동을 해서 나에 있는 패턴이 무너지게 돼요. 물론 재미로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 부분이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실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면 많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더 안 좋다. 그리고 마지막 팩트로는 누구나 다 주인공을 해보려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주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라. 그러면 그 결과물이 곧 나오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지고 부족하니까 2, 3년 좀 더 해봐야지. 라고 하지만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때에 최대한 인생글을 부러지지 않게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어요. 예, 괜히 카지노 드라마처럼 야 이렇게 뭐 호구형 와갖고 막 나 이거 더 하고 싶은데 계속 돈 달라고 그런 형태가 비슷한 겁니다. 자꾸 보고 자꾸 하지만 건강하게 하면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게 하면 베린다. 인생 조진다. 그리고 직업 부분도 보게 되면 이 돈 보면 얼마나 돈 벌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 돈 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간에 소중함을 알아라 라는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아셨겠죠? 그리고 SNS는 또는 뭐 유튜브는 다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보는 것보다 본인이 알아서 한번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게 더 건강상 좋습니다. 내가 이 구간대에 있구나. 그러니 당연히 지금도 잘하고 있고 뭐 더 잘해야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대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대가 평범한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뭐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구간이 원래 평범한 겁니다. 분포도 보시면 이쪽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월등한 거고 그냥 평범과 월등 그 사이만 있지 뭐 부족이나 뭐 여기가 우월하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의미로 이런 이야기 했는지 아시겠죠? 꼰대적 발언이라고 뭐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요 시점에서 알려드리는 패턴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